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재개발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입니다.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도심권 안에 주거 업무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고 명실상부하게 도심권 안에 있는 복합 개발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위법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장기화된 행정 절차와 각종 심의 과정으로 인해 공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로 인한 시장 불안과 주민 불편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정책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제도 운용 과정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이는 주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 도심복합개발법의 취지는 새로운 툴로서 경쟁력 있고 집주락이 모여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권의 수십여 군데의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구역 지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복합개발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복합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역세권 주변으로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이면 역세권 활성화도 있고 역세권 시프트도 있는데 도심 복합 개발은 또 다른 건가요?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역세권 활성화도 있고 역세권 시프트도 있지만 이 도심 복합 개발은 그런 거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업 목적이 기존 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입된 도심 복합 사업 모델을 도심 복합 개발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다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반드시 개발해야지 되는데 노후도가 안 나오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노후도와 상관없이 개발을 하게 해준다든가, 또한 어떤 지역은 노후도가 매우 심해 복합 개발을 하면 서울시의 랜드마크 지역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잠재력이 있는 지역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주민들의 반대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해소시켜주면 개발이 순조롭게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주거 안정을 하고 그 안에 문화와 즐거움이 있는, 그러면서 이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활성화나 역세권 시포트는 그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리는 게,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나 복합개발은 임대아파트 비율을 많이 늘리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서울 도심권 안에 새로운 랜드마크 지역, 즉 강남이나 기존 도심인기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랜드마크 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수요에 대한 분산을 일으키고자 만든 법안이 도심복합개발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심복합개발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사업지역은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면서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한 지역이거나 생활권 중심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결절점이란 전철, 지하철이 교차하는 교차역세권에서와 같이 여러 교통수단 혹은 간선교통망이 집중되어 토지 이용이 고도화되고 교통활동이 왕성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의 성장은 이들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통결절점은 지역개발의 잠재력이 뛰어나고 그 파급효과가 커서 도시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주택단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체 사업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 안에 거점 랜드마크 지역을 건설하는 겁니다. 거점 랜드마크 지역으로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인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데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인지도가 필요한 지역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도시 주요 지역의 첨단 산업이라든가 복합 개발로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목표이며 업무와 복합 개발로 그 지역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성장 거점형은 노후도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노후도 상관없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무데나 해주는 게 아니라 도심과 부도심 지역입니다. 서울 3도심은 서울시청 광화문, 명동, 을지로로 통하는 도심과 영등포여의도 지역과 강남 지역입니다.
부도심은 상암, 마곡,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3개 지역이 있는데 이 도심 복합 개발법으로 앞으로 진행될 만한 곳들을 보면 노후도는 심한데 이 지역을 개발했을 때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입니다. 도심권의 예를 들면 을지로 주변 용산 지역, 충무로, 종로, 동대문 주변 지역들로서 이런 지역은 대부분 상업지인데 노후도가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구도심 같은 지역들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라든가 왕십리는 이미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도심복합개발법을 적용해서 개발할 만한 지역은 창동 상계 업무타운 주변 일대도 가능해 보입니다. 상암이라든가 마곡 같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이미 택지지구로 개발이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지역에 도심복합개발법을 적용해서 개발할 만한 부지는 거의 없습니다. 구도심인데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인데 현재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각해서 지금의 현재 방식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성장 거점용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지하철 500m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며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취지는 역세권 주변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며 주택의 건설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후도를 안 보는 대신에 3도심과 7광역 중심지 안에서만 성장 거점형은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거점형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어 혁신구역인 화이트존으로 변경됩니다. 화이트존 도시혁신구역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돼서 도시개발법을 수정하여 새로 만든 내용으로 용도, 용적률 등 일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후도도 안 보고 사업성도 엄청나게 높여주는 게 성장 거점형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 중심형 개발입니다. 주거 중심형 도심복합 개발 혁신지구는 2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주택단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체 사업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 개발 혁신지구 지정의 적정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면적 여건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 중심형은 역세권이나 준공업 지역의 주거와 상업시설 등 복합 개발을 하는 것이고 서울시의 조례에서 요구하는 노후도는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나 준공업 지역의 지하철 500m 이내인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데가 성수동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가산대림, 신도림 주변의 서울 서남권 지역이 타겟입니다. 이 주거 중심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은 서남권 지역에 있는 노후 준공업 지역이 수혜지역으로 예상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어느 지역이 좀 유망하고 재개발 지역에 어디로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은 부동산 알라딘에서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신탁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복합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브랜드로 삼성, 현대, GS, 포스코, 롯데 같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달고 그 지역에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장점도 있어 참여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며 도시 재창조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드는 게 이 도심 복합 개발법의 새로운 시작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안에서 집주락이 실현될 수 있는 곳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여러가지 시그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낙후된 도심 역세권 주변이 가장 수혜 지역이 될 것입니다. 도심복합 개발은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정책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서울시의 빈틈과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여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재개발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외에는 다른 시에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투자자의 자금 능력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후 서울 지역의 핵심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투자 가치가 있는 재개발 구역과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재개발과 관련된 제반 문제 등도 다양하게 상담하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